네,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은 의학과 과학, 교육, 기술, IT 등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핫한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 라디오 코리아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교정치과 전문의 문대원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해는 이 코로나19 팬데믹도 팬데믹이지만은 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사상 최악의 산불로 지금 상당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점점 더 그렇죠. 강해지고 잦아지는 것 같은 캘리포니아주의 산불, 알고 보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산불 뉴스는 뉴스에 거의 매일같이 장식을 네, 하는데, 이 집이 전소된 그 앞에서 이렇게 허탈하게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자주 보는데요. 그렇죠. 이럴 때 사람들이 이제 허탈하긴 하지만 다시 또 용기 있게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 네, 그런데 사실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더 큰 재앙이 또 반복돼서 올 그럴 확률이 높고, 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기록이 돼 있는 것이 154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요. 어, 와우, 네. 그때 당시에 이 캘리포니아를 예전에 그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제 캘리포니아를 쥐고 있었는데, 음, 이때 이 정복자들도 이 캘리포니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연기로 꽉 뒤덮인 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 이때도 지금처럼 똑같이 되풀이되는 산불이 연기가 가득 차면서 어, 이 스페인 정복자들도 와일드한 이 와일드 산불은 캘리포니아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 이후로 요새 말씀하신 대로 뉴스도 보면 특히 지난 한 2, 3년 동안은 산불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1990년대 이후로 요새 일어나는 산불들은 평균적으로 2배 이상 긴 시간 동안 면적도 더 2배, 3배 이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더 넓게, 더 오랫동안 타는 산불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산불의 강도가 최근에 치명적으로 강해지는 데는 어떤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유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중에 몇 개는 우리가 상상이 가는 이유인데, 예를 들어서 지난 2017년 있었던 산불 중에 터브 스파이어라고, 터브 산불은 정말 너무나 무서운 산불이라고 이 소방관 리더가 말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의 컨트롤을 자연재해가 갖고 뒤흔든다. 그러면서 이 강도나 여파가 너무 무섭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 산불 날 때 그 바람 많이 불지 않습니까? 네. 이 악마의 바람이라고 부르는 디아블로 윈드라 그러는데, 우리 흔히 다른 말로 듣는 바람이 산타나 바람이죠. 센타나. 네네. 예, 이게 더 귀에 더 익숙한데, 이게 강할 때는 시속 70마일까지 불어대면서 정말 이 강력한 산불에도 부채질을 하는 격이 되죠. 이 산타나 바람이 이렇게 불어대고 이렇게 많은 불이 일어나고, 또 터프 산불 말고도 토마스 산불이라고도 기억나시죠? 이때는 10일 동안 불어대고 소방관이 투입된 숫자만 8,500명이 넘었는데, 이런 산불들의 이 무서운 재난과 인명 피해 기록은 앞으로 지속될 것인데요. 가장 큰 그 이유가 아무래도 그 중에서 기후 변화,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또 이 야생 지역에 인간들이 근접해서 집을 짓고 그런 게 더 늘어났답니다. 이게 바로 Wildland Urban Interface라는 WUI의 경계선이죠. 네, 인간들이 네. 살 수 있는 곳과 또 자연 동물들이 사는 곳에 그 경계선인데, 그게 점점 와일드 쪽으로 침범을 해가면서 동네가 개발되는 문제가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역시 말씀하신 대로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는 것은 늘 들어오던 것인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네네. 아무래도 주요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럼요. 예, 아무래도 기후 변화가 이 산불이 역사적으로 15세기, 16세기부터 있다고 하지만 그 강도나 또 주기적인 그 빈도수 이런 것을 엄청나게 증가시킨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물론 기온이 올라가죠. 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지구 전체에 이 가뭄이 일어납니다. 가뭄이 일어나면 건조해지니까, 이렇게 건조해진 상태에서는 놀랍게도 이 곤충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난다네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곤충이 나무를 많이 죽인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2010년에서 2017년 동안 그 7년 동안에 캘리포니아에서만 1억 3천만 그루가 죽고요. 이렇게 건조한 상태에다가 또 죽은 이렇게 식물들이 많이 땅에 늘어져 있으면 이게 산이 불이 활발 타기에 딱 적당한 환경이라는 잘 거죠. 타죠. 네.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도 이 과학자들이 부르는 이름이 흥미로운데요.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 변화 이렇게 얘기해서 Human Induced Climate Change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산불이 증가하게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고 이런 현상은 뭐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 서부, 캐나다, 또 남부 유럽, 스칸디네비아, 요새 와서는 그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과 호주도 추가됐습니다. 아하. 근데 앞에 말씀드린 그 산타나 바람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태평양 위에 고기압이 딱 이렇게 머물고 존재하고 있으면 그러면서 빙빙 돈다고 합니다. 이 돌면은 이 덥고 건조한 바람이 산 쪽 높은 지역에서 바닷가 쪽으로 유풍이 부는 거죠. 아하. 그러면서 시원하고 습도가 있는 공기를 다 바다 쪽으로 밀어내고 이렇게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곳에 여름철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체온이 1도 오르면은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처럼 지구의 평균적인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지구의 상태도 그런 상황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야죠. 예, 뭐 러시아 동토도 지금 다 녹아가지고 질척질척한다. 뭐 이런 뉴스도 접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두고 연방 정부의 방침도 산불 위험도를 높여왔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게요. 이 연방 정부 방침의 위험도를 높였다. 이거 참 낮춘 게 아니고 높였다인데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을 텐데 이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당시 나무를 이제 제목 산업 있지 않습니까? timber industry. 이 불들이 이 산업을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 이 포레스트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이 National Forest Reservation이 생겨나고 이어서 1905년에는 우리 이제 귀에 익숙한 U.S. Forest Service가 된 것이죠. 이들이 갖고 있는 크게 두 개의 목표가 있었는데 하나는 물론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저지하는 것인가 이랬는데 근데 사실 이 불을 보면 저는 이거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는데 그 이전에 오랫동안 그 농부라든지 이 제목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불이 났을 때 의도적으로 작은 불을 여기저기 붙이면서 그걸 조절했다고 합니다. 이 라이트 버닝이라고 그러는데 의도적으로 붙이는 것이죠. 네. 이런 것은 땅의 컨디션을 더 좋게 만들고 그래서 오랫동안 해왔다는 건데 이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스탑하게 하고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불만 안 나게 예방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뭐 상상이 가시겠습니다만은 이 생태계, 이컬러지에 대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숲만 보호하자는 이제 그런 의도가 집중되면서 요세미리 같은 데 가보시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그 사인이 있죠. 그 곰, 스모키 베어라는 사인이 그렇죠. 불을 조심합시다 하는 캠페인 메시지를 들고 네, 있는 네. 곰이 있는데 이것도 1944년부터 시작됐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요. 이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70년대부터 쭉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산불은 숲속 생태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런 것이 줄줄이 나온 것입니다. 아하. 다시 말해서 주기적으로 타야 할 것들은 타야 한다는 것이죠. 아하. 아하.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 자연으로 일어나는 산불은 어느 정도 내버려 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예전에 뭐 저 옐로스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그냥 놔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람, 인간들이 너무나 이 산 속에다가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이제 인명 피해까지 좀 많이 좀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또 문제일 것 같아요. 예, 사실 이거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제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너무 자연동물한테 근접해가면서 동물들이 엄청나게 죽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인간들이 집을 짓고 사는 게 너무 아까 말씀드린 그 경계선을 넘어서 들어가면서 네. 너무 근접해가서 집을 많이 짓습니다. 음. 지난 22여 년 동안 그 경계선을 넘어서 100만 개 이상 가구가 그 집안에 개발이 되었고 하. 와.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에 이 산불이 5,900만 가구에 이 1km까지 접근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렇게 물론 산 쪽으로 자연 쪽으로 들어가서 집을 짓는 것은 뭐 분위기도 좋고 뭐 자연에 묻혀서 사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많이 짓다 보니까 그렇게 개발을 하는데 이런 예가 이 가까운 데서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 5번 프리웨이 타고 베이커스필드 넘어가다 보면 그 꼭대기 태헌 렌치라고 있죠. 저는 처음에 네, 그 네. 대전인 줄 알았는데 태헌 렌치라고 있는데 네네. 거기가 LA 카운티가 19,334개 가구가 들은 것을 이제 승인했는데 사실 이 지역은 엄청난 생태계 위험에 산불 위험도를 우려하는 비난층이 많은 곳인데도 승인이 내려진 것입니다. 네. 이 위치가 정말 산불 위험도 높고 동물을 멸종시킬 위험도도 높고 또 공해 트래픽 문제 이런 말할 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승인을 하고 이 높은 지역 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왜 우리 사람이 하는 뭐 행동이나 습관 뭐 이런 활동들이 또 산불의 위험도를 높일 수도 있을 듯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까이 근접해 가서 살면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인간이 뭐 가만히 있나요? 그러게요.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지난번 그 샌버나디노에서 산불 난 거 뉴스 들으셨죠? 그 다른 네. 것도 아니고 그 아이의 성별을 알아보는 그 맞아요. 파티하다가 산불이 네. 났는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많은 산불의 이유가 인간이 일으킨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또 이 방화범들의 행동도 많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경계선 지역에서 일어난 산불이 93%가 인간이 일으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93%가요. 네, 네. 뭐 의도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 많은 경우 인간의 실수로 해서 이렇게 그렇겠죠. 일어나는데 네, 네, 네. 이러므로 해서 소방서 재정의 3분의 1이 다 이런 데로 날아가고요. 또 소방서가 산불을 진압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중 절반은 그 지역에 있는 주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사용되는 거고 이 아까 말씀드린 그 경계선 WUI 면적을 이렇게 따져보면 미국 영토의 10%밖에 안 되지만 그 산불이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는 이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32%나 됩니다. 오, 네. 그러니까 참 이 점점 숲속으로 너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다가 보니까 뭐 주택보험사들은 자꾸 갱신을 거부하고 이것도 또 문제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보험회사들도 그렇죠? 이 비즈니스인데 산불이 이렇게 많이 나면 뭐 다 보험 보험회사가 내줘야 하는 되고 거죠. 그래서 요새 리뉴얼 비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근데 요새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는 주정부 차원에서 보험회사들에게 억지로 갱신을 해줄 것을 압력을 가해서 1년 동안 모라토리엄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네. 이것도 올해 말 2020년 12월 31일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리뉴얼도 힘들고 새로이 폴리시를 살려는 사람들은 아예 뭐 상상도 못 하고요. 이런 보험 갱신이 지난 2, 3년 동안에 6%나 감소했다고요. 하하. 또 이 프라이빗 인슈런스 회사들 이 주택 커버를 아예 거부하고 있는 것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라디오 코리아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교정치과 전문의 문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